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에서 잔금이 굉장히 위험해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전반적인 그런 데보다는 둔촌주공 좀 한정적이긴 한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의 조합에 11월 준공 불투명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즉 원래 이거 2025년에 들어온 단지였죠. 근데 갑자기 2024년 11월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시공사업단, 즉 공사하는 건설사들이죠. 건설사들이 조합에 11월까지 못 지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조합 업무 정상화가 지연됨에 따라 11월 접기 준공 불투명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11월에 준공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때문에? 조합 너네 갈등 너무 심하니까. 둔촌주공 갈등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죠. 예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조합 갈등 때문에 날치기 통과도 했잖아요. 조합장 바뀌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건설비 올려주고 조합장 잘리고, 이런 것처럼 조합이 문제가 이야기가 많았었죠. 어쨌든 조합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공사업단은 지금 뭐 공사비나 이런 거 올려달라고 하면은 조합 입장에서 올려주면 손실이 커지죠.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너네가 분쟁하고 있으니까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조합 내분도 있고 상가 분쟁도 있죠. 그래서 항상 저런 분쟁들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다. 여기서 조합 측은 뭐라 그래요? 11월 입주 이사 일정이 차질이 없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옆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에 입주 안 되고 이사 안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잔금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지금 3년간 실거주 의무 유예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11월 중에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늦어도 12월, 빠르면은 11월 입주와 동시에 들어가겠다 라고 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25년 1월 이런 식으로 미뤄져 버리면은 이런 계약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사 계획들 다 짜놨을 텐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파기가 나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 생기면 안 되죠. 반드시 11월 입주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만 확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구체적 입주 시기는 9월 중에 이야기를 하겠다. 아니 2개월 남겨놓고 거기서 만약 차질 생기면 어떡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년까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11월, 12월까지 들어오면 그나마 상황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 1월까지 밀리게 되면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은 진짜 잔금 못 낼 수도 있어요. 왜냐? 얘 때문이죠. 주담대 한도가 확 줄어든다. 이거 2월 26일에 나온 기사죠. 스트레스 DSR 첫 적용된다. 그래서 1단계는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스트레스 금리에 25%를 적용하면서 1금융권 주담대에만 적용이 되고, 2단계는 올해 하반기죠. 이게 둔촌주공 입주 시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이죠. 50%가 적용되고 주담대 신용대출 그리고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이 된다. 근데 내년 되면은 3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뿐만이 아니라 기타 대출 등까지 2금융권까지 전 대출이 DSR 현재 적용되는 모든 대출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된다. 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면 잔금 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강화되느냐, 이거는 분양 시기 때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때문에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못 들어와요, 이런 상황은 크게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잔금이 문제가 되느냐,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문제죠. 자, 3월에 아파트 입주율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DSR 적용되면서 한도가 줄었기 때문인 영향도 있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입주율이 떨어졌냐? 그 미입주 사유 탑3를 차지하는 것들이 얘네입니다. 뭐예요? 잔금 대출 미확보,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세입자 미확보. 그 중에서 일단 세입자 미확보가 크게 늘었어요. 왜 크게 늘었냐? 3년 유예해주니까. 세입자 못 구하는 곳에서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미확보가 돼서 못 들어가는 게 크게 늘었겠지만, 우리가 여기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이거죠.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다. 그러면요, 25년 1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100% 적용이 되면서 한도도 굉장히 줄어들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주담대도 영향을 받고 그렇다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신용대출도 영향을 받아요. 기타 다른 대출들 뭐 카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 끌어다가 하려고 하더라도 1금융권 전체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은 기존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이 수요가 늘 수 있을까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11월에 들어와가지고 11월에 팔기로 했다. 근데 갑자기 1월로 밀리게 되면요. 내가 2개월 동안 어디 살아요? 그래서 내년으로 밀렸을 때 내년에 맞춰서 팔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스트레스 DSR 25%만 적용해도 서울도 인천 경기권도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도 떨어졌죠? 지방도 떨어졌죠? 광역시도 떨어졌죠? 도도 떨어졌죠? 제주권 전부 다 떨어졌다. 그만큼 지금 거래가 엄청 잘 되고 바닥 찍고 뭐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주택 잘 팔리고 거래량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계속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택이 안 팔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 잔금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태반, 전세가 낮춰서 구하더라도 못 구해서 잔금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근데 스트레스 DSR이 하반기 되면 더 강화될 테고 내년 되면 더 강화될 텐데 그래도 11월이면은 하반기 끝자락에 맞춘 거예요. 근데 내년까지 밀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잔금 대란이 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지금 전세 상황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리게 되면 전세가 취소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되더라도 뭐 국평 6억 해가지고 6억짜리도 매물이 있었고요. 6억 5천짜리도 매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6억 매물은 못 봤어요. 근데 6억 5천 매물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요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미끼 매물이다. 일부는 전세 매물이 쏟아져서 나온 효과인데 여기 공인중개사들, 여기 부동산 업자들만 미끼 매물이다. 미끼 매물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6억 5천짜리 매물을 봤거든요. 지금 없어졌는데 이거 막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1월 입주이기 때문에 전세가 거래가 되더라도 뜨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게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저게 누가 강요를 해서 내렸든지 아니면은 거래가 됐든지 이런 상황인 거지 저거 미끼 매물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게요. 6억 5천짜리가 왜 미끼 매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전세 받는 대신에 여기 근저당도 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아서 세입자들이 안 구해주니까 전세가를 확 낮추고 대신에 그만큼 내가 근저당 껴가지고 할 테니까 근저당 불안하신 분들은 오지 마라. 전세가 낮게 받고 내가 근저당까지 껴가지고 잔금 내겠다. 이런 거였어요. 정말 급한 매물이었어요. 누군가 했든지 금방 내려갔든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끼 매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애매하지 않냐. 기사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근저당 끼고 해가지고 진짜 매물인 것 같은 그 부분을 가려놨다 모자이크로. 그러면 6억대가 없냐? 있어요 지금도. 적어도 6억 9천, 6억 9천5백 이런 매물들은 있어요. 그런 거고 만약에 일괄적으로 저기서 해당 공인중개사들이 좀 진실을 말한다 라는 느낌이 아닌 게 이런 기사들을 보면 나옵니다. 여기 아까도 보시면 1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가 떨어진 건 무조건 아니다. 전세가 올라간 것들만 진짜다. 7억에서 7억 5천에서 한 8억 정도 되는 것만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21억 터졌대요. 외면받았던 둔촌주공 대반전 하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달 21억에 거래가 됐다. 19억대 거래는 작년 거고 지금 20억원대 거래가 4-5건 이루어졌고 21억짜리도 거래가 됐다. 저런 거는 항상 현지 공인중개사들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리센치 10건 거래했다고 2019년쯤에 집값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리센치 막 10건 거래했다고 막 그때 기사 엄청나게 떴었어요. 해당 공인중개사들이 그랬다. 근데 한 명이 10건 거래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해당 월에 있는 전용 84 거래를 다 합쳐도 9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날짜 다 다르게. 같은 날 거래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까봐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공인중개사들은 항상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조업장님 가격 띄울 때요. 알파 가격 띄울 때 똑같았어요. 20억 밑에 매물 없나. 20억 이상 거래 있고 우리 여기 거래 있으니까
여기 사세요라고 해가지고 16억, 17억 하던 아파트를 갑자기 20매덕으로 확 올려버렸어요. 그리고서 기사 바로 때려줬죠. 호가 올라갔다. 때려주고 20억 넘어서 가장 비싼 아파트 등극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20억 원대 4-5건 거래됐고 21억 거래됐으면은 적어도 한 건은 떠야 되지 않냐. 근데 한 건도 없어요. 19억 3천이 마지막입니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떨어지는 것도 나왔어요. 3월에. 매물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6억 9천도 있고 6억 9천5백도 있어요. 전세 매물.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18억 후반대의 매물도 저렇게 많은데 굳이 20억, 21억 거래만 계속 뜬다? 동탄 22억도 지금까지 호도하고 있죠. 왜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뛰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 등기 없죠. 심지어는 20억에 거래된 그 옛날 것도 등기 안 떴었어요. 보통 3, 4개월 내에 하는 게 일반적인 등기고 그거 넘어가면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봐야죠. 근데 거기는 그래도 호가라도 높았지. 여기는 호가도 이렇게 낮은데 그런 거래들만 떴다. 심지어 뜬 것도 아니고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들 이야기해가지고 저런 걸 계속 기사화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거래를 보면은 마지막 실거래는 그 전 거보다 좀 떨어져. 그리고 입주권하고 또 분양권은 다르죠. 입주권이 뜬다고 해서 분양권이 뜨는 건 아닙니다.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워요. 요거 다 입주권이죠. 써있는 건 분양권이지만 지금 분양권 못 팔아요. 실거래 요건 충족 못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세가 안 나오니까 전세가는 다 거짓 전세가다. 그리고 매매가는 지금 현재보다 2억 높게 불러도 그건 진짜 매매가다. 거래도 안 떴지만. 이런 식으로 부추기면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중인데 조합이 문제라기보다는 조합원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분양받았는데 조합만 믿고서 11월에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조합의 이권에 의해서 내년까지 밀리게 된다. 잔금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도 못 가고 잔금도 못 받으면? 그때는 아작 나는 거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다. 근데 지금 아무리 정부에서 건설사 살리기 들어가고 부동산 PF 살리기 들어가고 재건축 살리기 들어가도 벌써부터 그때 살리려고 생명 연장의 꿈을 하더라도 생명 연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벌써 무리하게 했던 것은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시장이 보일 것이다.